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몸이 무거워지고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낮에는 멀쩡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오질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리는 계속 깨어 있고 휴대폰을 조금 보다가 어느덧 새벽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커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조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명을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집을 밝게 만들기 위한 인테리어 요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비슷한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합니다. 거실에는 밝은 천장등 하나, 침실에도 비슷한 조명, 주방도 같은 방식입니다. 방마다 하나의 밝은 조명이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밝고 깨끗해 보이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몸과 뇌가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태양빛 아래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고 해가 지면 몸이 휴식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빛의 리듬에 맞추어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눈 속에는 단순히 사물을 보기 위한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특별한 세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빛의 신호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세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포를 iPRGC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는 우리가 글자를 읽거나 사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세포가 아닙니다. 대신 이 세포는 우리 뇌에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는 뇌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구조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하루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 언제 졸려야 하는지, 언제 몸이 회복해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아침이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간을 조절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집 조명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낮과 비슷한 밝기의 조명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거실에는 매우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침실에서도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까지 함께 켜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조명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천장 한가운데에 가장 강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 조명은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빛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항상 밝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어둡습니다. 이런 밝기의 차이는 우리의 시선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런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호텔 조명은 대부분 여러 개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장등 하나만 사용하는 대신 벽 조명, 간접 조명, 테이블 조명 등 다양한 빛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빛들은 서로 다른 밝기와 방향을 가지고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는 잘 쉬고 잘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같은 공간에서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빛이 우리의 몸과 뇌의 리듬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빛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빛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어떤 빛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빛은 집중을 돕고 어떤 빛은 휴식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명을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와 연결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저는 환경이 인간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도시의 구조, 거리의 배치, 공간의 흐름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인체의 에너지 흐름과 생체 리듬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야를 함께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빛은 인간의 뇌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관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럴럭스라는 개념입니다. 뉴럴럭스는 빛을 단순한 조명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형성하는 환경 요소로 바라보는 접근입니다. 빛은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고 시선은 우리의 주의를 만들며 주의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빛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전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공간은 편안하고 어떤 공간은 불안한지, 왜 어떤 조명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조명은 회복을 돕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매일 받는 보이지 않는 자극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뇌로 느끼고, 몸으로 반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빛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호텔에서는 잘 자고 집에서는 잘 자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빛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공간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